대성마이맥 사회탐구 강사 임정환입니다. 2021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은 시작이자 성장통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시험 중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시험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고, 어쨌든 이 시험의 함의는 총평이다, 그 다음에 문항별 난이도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당신이 느꼈던 그 기분과 당신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항과 그 문항에서 묻고 있는 주제와 소재들, 그리고 개념들과 논리들을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느꼈다면 반드시 피드백을 하시면서 체킹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번엔 더 중요한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위해서 의지와 의욕을 불태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거나 멈추거나 크라니까 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건 시작이자 성장통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시험 보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총평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마다 결국 내가 어려웠던 문제와 쉬웠던 문제의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부터 먼저 최대한 빨리 공개를 하기 위해서 4번, 14번, 15번, 그 다음에 18번, 20번 문항을 지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형 문제고요. 도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가보시면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연구 주제를 봤더니 고등학생의 일기 쓰기와 언어 능력 간의 관계를 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볼 수 있는 게 상관관계를 찾겠다는 거니까, 그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찾겠다는 거니까 연구자가 양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은 양적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걸 첫 번째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고등학생이 결국 고등학생 전체가 모집단이 될 겁니다. 그쵸? 그걸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구 가설을 세웠습니다.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들보다 언어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뭔지를 확인했어야 돼. 즉, 독립변수라는 거는 원인이 되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라는 건 그 원인에 결부되어서 결과가 달라지는 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밑에 보시면요, 디귿이랑 리을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디귿이랑 리을이 나와 있는데 결국 관계가 요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디귿은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지 여부고요. 그 다음 리을은 언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디귿이 독립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리을이 종속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디귿과 리을의 사이에 보시면 형광펜 준비할게요.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라는 게 나왔습니다.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 그 말은 연구자가 뭐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걸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개념의 조작 정의를 했습니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를 구체화시키고 개념을 구체화시킵니다.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개조정, 개념의 조작 정의가 이루어졌다까지 확인할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기억이랑 니은에 보시면은 어떤 집단이 나옵니다. 고등학생들.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이 기억이고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이 바로 니은입니다. 근데 얘들은 실험 집단이다, 통제 집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험이냐 통제냐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연구자가 실험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험법을 사용해야 이 용어가 성립이 되는데 실험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번 답지는 X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답지는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죠. 디귿이 독립변인이고요. 리을이 종속변인입니다. 2번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답지에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거니까 4번 답지는 이원론 지워두시고 1원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4번 X가 되고요. 5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질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 과정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과 과정들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3번 답지 안 보더라도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여백 공간 있죠? 5번 답지 밑에 여백 공간 좀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 메모 좀 하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이니까 당연히 자료 분석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요게 지금 사람 수로 나와 있죠. 사람 수로 나와 있지만 비율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즉 바꿔 말하면 비율을 나온다는 얘기는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가볼게요.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은 엄밀히 말하면 기억이죠. 그쵸? 자, 확인해 보시면 기억이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는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은 바로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지 않는 고등학생일 겁니다. 그럼 얘들 사이에 나왔던 통계 자료가 유의미하게 나왔으니 당신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했었어야 돼요. 기억에 언어 능력이 높은 310명과 낮은 80명이 있죠? 그거 두 개를 더하세요. 그러면 390명이 나옵니다. 나눠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320명과 290명 케이스는 니은에 해당되는 거니까 610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곱하기 100이 나오고 곱하기 100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가설 세울 때 뭐라 했었냐면 얘네보다 언어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했으니 높은 애들만 확인해가지고 여기 분자에다가 숑하고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가 310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는 320이 된다. 이렇게 잡으셨으면 돼.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분석 결과와 가설이라는 것이 지금 맞아 떨어지니까 따라서 이 가설은 수용되었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계층 통계 분석 문제라는 기출문제집을 보시면요. 또는 입의 수능특강을 보시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중하 이런 상관관계표를 그리는 문제가 재작년까지는 항상 모든 시험에 20번 문제, 사문 20번 문제에 나왔었는데 올해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조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집중도는 조금 약화시켜도 된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6평, 9평 수능 때 계층 통계 분석 문제, 소위 부모 상중하, 자녀 상중하 몇 퍼센트 한 다음에 100% 나왔던 그런 패턴의 문제가 6구수에 없었어요, 작년에. 근데 교육청에서 냈었거든요. 근데 아예 올해부터는 3월 교육청에서도 이 20번의 계층 통계 분석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는 조금 그것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자, 이제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4번 문제는 사회 이동과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동의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이동, 세대 간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의 방향에 따라서 상승 이동이 있고 하강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의 원인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이 있고 구조적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개념에서.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A국의 계층은 상중하층으로만 구분이 되며 조사 대상자의 부모는 모두 다르대요. 근데 A국의 사회이동 조사에서 대상은 A국의 50대 인구 1000명을 조사했는데 내용을 봤더니요.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과 20년 전 계층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의 지금 계층과 20년 전 계층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다 살포시 위쪽에 뭐라고 써두시면 되냐면 세대 내이동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대 내이동입니다. 예. 어떤 한 개인의 일생 동안 벌어지는 계층상의 이동을 세대 내이동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부모의 계층을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현재 계층과 이 사람들의 부모의 계층을 조사했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죠. 자녀 세대의 계층과 그 다음에 부모 세대 계층을 비교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를 세대 간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밑에 먼저 좀 확인해 보실 건요. 1번에 봤더니 결과에서 1번에 니은 밑줄입니다. 니은.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과 20년 전 계층을 비교한대요. 그래, 이게 바로 세대 내이동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결과에서 2번의 밑줄 친 미음을 보시면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과 부모의 계층을 비교한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미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했어요? 다시 올라가 볼게. 자, 기억에 사회 이동의 요인이 나왔습니다. 자, 사회 이동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밑줄 옆에다가 바로 화살표를 당길게요. 개인적 이동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구조적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즉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어떤 성공,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과 능력 발휘와 성취 또는 거꾸로 개인이 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계층상의 위치가 바뀌는 걸 개인적 이동이라고 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혁명이 발생했다, 이런 식의 이동이 발생하면 구조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 개념만 알았다면 아래쪽에 있는 기억 답지가 동그라미가 된다는 건 너무나 편안합니다. 확인해 보시면요, 기억을 기준으로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지. 이렇게 가시고, 자 이제 니은 답지에서 니은은 세대 간 이동 여부를, 미음은 세대 내 이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이다. 아니죠.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니은이 세대 내, 그 다음에 미음이 세대 간이야. 그래서 니은 답지는 X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디귿 답지인데 디귿에 20년 전 계층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디귿이 뭐냐? 세대 내 무슨 이동을 한 걸까요? 상승 이동을 한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리을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세대 내 하강 이동입니다. 하강 이동. 그러면 이 말은 세대 상승은 20년 전에 계층이 있을 거고 현재 계층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20년 전 계층이 있을 것이고 현재 계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세대 내 상승은요, 요렇게, 세대 내 하강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가 더 높다, 얘. 현재가 더 낮다, 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봐. 20년 전 계층이 현재보다 낮아야 됩니다. 20년 전 계층이 현재보다 낮아야 돼요. 그렇다면 20년 전에 얘는요, 상층일 수 없죠. 그쵸? 20년 전에 상층이면 얘가 높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거꾸로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그렇죠, 하층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20년 전에 하층이잖아요. 그럼 얘보다 얘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디귿 답지가 지금 잘못된 이유가 디귿의 20년 전 계층은 상층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리을의 20년 전 계층은 하층일 수 없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을의 부모의 계층이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보다 높은 경우에다가 슬래시 할게요. 자, 거기다 슬래시. 부모의 계층이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보다 높대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조사 대상자의 현재 계층은 부모의 계층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계층이 낮다는 거야.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세대 간, 얘는 세대 간 뭐를 말하는 걸까요? 하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낮은 경우 있죠? 이 낮은 경우는 거꾸로가 되겠죠. 세대 간 상승이다. 요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근데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결과에서 세대 간 이동을 비교해 봤더니 하강 이동한 사람이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리을 답지는 동그라미다. 정답은 2번.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념을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자. 그 다음에 계층 통계 분석의 비중은 물론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거나 수능 완성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게 되면 물론 이제 1학기 중간과 기말은 수특이 주로 결부가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계층 통계 분석 문제를 다루시긴 할 겁니다. 근데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일반 도표 해석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선생님 일반 도표가 뭐예요? 15번 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15번. 자, 확인 들어갈게요.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나와 있는데, 자, 발문에서 형광펜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국가 내에서 단 각 국가 내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같다 있죠? 거기다 형광펜입니다. 자, 수업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건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 지금 형광펜 친 부분에다가 바로 이렇게 할게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예. 남성 근로자의 수와 여성 근로자의 수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임금은 제가 여기다 안 쓸게. 남성과 여성 있잖아요.
요렇게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남성수랑 여성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을 2로 나눈 값,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갑을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있잖아. 그러면 그 밑에다가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라고 쓰여져 있는 말 바로 밑에 요렇게 한번만 적을게. 전체 근로자라고 조그맣게 적어봐. 전체 근로자. 다시요. 여기 남성 근로자 있습니다. 써있죠. 그 다음에 표에 여성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갑의 경우 이 두 개 값의 중간입니다. 그러면 3,400과 2,600을 더하면 6,000 나오죠. 6,000에 2 요걸 나눠버리면 여기가 3,000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을국은 3,800과 2,800을 더하시면 6,400이 나오죠. 6,400의 중간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3,800과 2,800을 더하는 거니까 6,600이죠. 소리. 6,600의 중간이니까 3,40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마지막 병은요. 3,300이지. 3,300, sorry. 네, 3,300이고. 그 다음에 4,000과 2,800을 더하면 6,800이 나옵니다. 그럼 6,800을 2로 나누면 여기가 3,400이죠. sorry.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야. 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단서 조항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1번 답지부터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밑에다가 5번 답지 아래쪽에 밑에 있죠. 여백 공간에다가 여기다 메모를 하실게요. 1번 답지에 갑니다. 각국에서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90% 수준을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각국에서 지금 전체 근로자 평균이 3,000입니다. 3,000. 오케이? 이거 대비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지금 2,600이 요렇게 나와요. 이거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물어봤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약 86.7 나옵니다. 86.7. 그러니까 9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지는 X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이거 메모한 거 오른쪽으로 바로 2번 답지 적을게요. 바로 오른쪽으로. 을국에서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자, 중요합니다. 격차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 동그라미 있어요. 격차. 자, 격차는 뭐 하는 거냐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빼시면 돼요. 격차 또는 뭐가 나오냐면 폭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건 빼시면 됩니다. 격차 빼, 폭 빼, 빼, 폭, 빼격차. 격차, 폭, 빼, 빼격차, 폭, 빼, 빼. 편안한 마음으로. 바꿔 말하면 얘네 둘을 빼면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 그냥 격차가 되는 거예요. 격차. 됐어요? 차이야, 차이. 그러면 확인 들어갈게요. 을국입니다. 그럼 을국의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격차는 이거부터 갈게요. 격차는 얼마가 나오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3,800에서 2,800을 빼버리시면 돼요.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이 나오죠. 1,000. 근데 이게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3분의 1을 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남자가 3,800이야. 그러면 얘 3분의 1을 얘가 넘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2번 답지 X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죠? 자, 3번 답지 갑니다. 세 번째. 병국에서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보다 얼마가 많냐고 질문했어요. 그냥 안구 운동 하시면 됩니다. 시력 테스트예요. 그냥 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이냐? 지금 병국에서 남성 거는요. 남성은 지금 4,000 나왔습니다. 그쵸? 네, 4,000 이렇게 나왔고 남성은 4,000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전체가 지금 얼마가 나왔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3,400입니다. 그쵸? 그러면 남자는 전체보다 몇이 많을까요? 800이 아니라 600이죠. 3번 X가 되는 겁니다. 4번 답지.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실게요.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 을하고 병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 그럼 출발. 을입니다.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대안이니까 앞쪽에 있는 남성께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800이라는 남성 평균 임금분에 2,800이라는 여성 평균 임금. 됐어요? 그 다음에 병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남성 평균 임금이 지금 4,000입니다. 4,000분에 여성이 지금 2,800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분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분모가 얘가 더 작죠? 얘보다. 그쵸? 분모가 작을수록 비율은 분수는 커진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 답지가 정답입니다. 예. 자, 5번입니다. 격차잖아요. 격차는 그냥 뭐 하라고? 빼시라고. 빼. 격차 빼, 폭 빼. 빼, 폭, 빼격차. 빼격차, 폭. 폭격차 빼. 빼폭. 폭빼. 미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빼는 거다. 그러니까 5번 답지는 X다. 왜? 값은 800입니다. 격차가. 을은 1000입니다. 병은 1200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클까요? 병국이 가장 크다. 이렇게 가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인구 부양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게 5번 답지입니다. 5번 답지. 혹시 이거 고른 친구도 있으면 착각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5번 답지 옆에다가 이거 X예요. 답 아닙니다. 인구 부양비는 경제적인 부양 비용, 경제적인 부양 비용을 말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평가원에서도 물어봤어요. 경제적인 부양 비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물어보는 거냐? 이겁니다. 결국 부양 인구와 부양 인구수와 그 다음에 부양을 받는 피부양 인구수 있죠? 이들 사이에 결국은 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답지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답지에 노년 인구 부양 비용이라고 물어봤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인구 부양비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답지는 X예요. 너무 중요한 선지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예. 자, 근데 들어가 볼게. 표는 각국의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부양 인구 100명당 각 연령대별 인구를 나타낸 거야. 자, A당 B, A당 B, A 대비 B, A별 B, A당 B, A 대비 B, A별 B, A중 B, A중 B, A별 B, A 대비 B, A당 B. 다 앞쪽에 있는 A가 분모, 뒤쪽에 있는 게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 100명당이라고 말한 건 뭐냐? A분의 B 곱하기 100이에요. 너 마음속에 그려봐. A분의 B 곱하기 100은 A 100명당 B의 수야. A 100명당 B의 수. 분모 100당 분자수라고요. 그게 부양비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기준점을. 뭐라고 돼 있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2020년이 70년의 2배라고 돼 있잖아. 그럼 밑에 여백 공간에 이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여백 공간에다가 5번 답지 아래쪽, 거기다가 지금 70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가 2020년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러면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한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총이라고 적어볼게. 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차피 문제가 준 게 뭐야? 얘가 15세, 64세가 얘가 얘 2배라며. 그러면 여기 명수를 그냥 잡아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난 그냥 이거를 200명이라고 잡을 거야. 그럼 여기는 100명 되는 거예요. 얘가 얘 2배니까. 그리고 먼저 나와 있는 게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 100명당 얘를 말하는 거잖아. 얘 100명당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게 20이 되는 겁니다. 22. 왜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갈 연령대별 인구니까. 그럼 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요거 100당 요게 20 나왔대. 그럼 여기 당연히 20이 나오겠죠. 그럼 140 나오는 겁니다. 총인구는 140에 다 더하면. 그러면 200 중에서 결국은 0에서 14세 얘를 200 잡았을 때 요거 곱하기 100 했더니 20 나왔대요. 그럼 여기를 20이라고 쓰면 대참사야? 얼마나 될까? 그렇죠. 여기가 40 나와야 됩니다. 200분의 40 곱하기 100 해야 2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200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40 나왔으니까 여기는 80이죠. 그래야 200분의 80 곱하기 100 해야 40 나오잖아. 그럼 총인구는 320이 나온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오른쪽에 여백 공간에다 메모 좀 할게요. 요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1번부터 노령화 지수입니다. 자, 노령화 지수는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네.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 문제 좋죠? 그렇죠? 그러면 확인. 바로 들어갈게. 70년이 있고요. 2020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쓸게요. 그러면 예분의 예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20분의 20 곱하기 100이죠? 그럼 얼마 나올까? 70년은 100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40분의 80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노령화 지수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올까? 200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1번 답지는
답이 될 수 없죠. 왜? 둘이 뭐해? 같잖아. 잠깐만. 같댄다. 얘가 크잖아. 그쵸? 얘가 크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답지 갑니다. 2번 답지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야, 이건 2번 답지라고 쓸 필요도 없다, 야. 왜냐? 65세 이상 인구는 보시면요. 요렇게 갈 때 4배잖아. 그쵸? 그냥 4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 나오는 거죠. 그대로. 3번, 노년부양비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노년부양비는 부야인구분의 노년인구 곱하기 100이거든요. 이게 노년부양비입니다. 그쵸? 이게 2020년이 70년에 2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지금 방금 요거 100당 요수, 요거 100당 이들이었잖아요. 여기 100당 이거를 유소년 부양비라고 그러고 요거 100당 이거를 노년 부양비라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번 답지에서 노년 부양비를 물어봤잖아. 그런데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데이터 있죠. 거기 지금 있는 그 데이터 20, 20, 20, 40 있잖아. 그거 자체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예요. 그것 자체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야.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은 그냥 가시면 돼. 70년하고 2020년이 있다. 그러면요. 70년의 노년 부양비는 2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노년 부양비는 지금 40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왜? 부양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 수예요. 그게 노년 부양비야.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에 2배죠. 요렇게 갈 때 2배가 되는 거니까 지금 3번 답지에서 2배보다 크다는 잘못됐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4번 답지 가볼까요? 총인구 중에서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율입니다. 자, 보시면 총인구 중에서 15세에서 64세입니다. 총인구 중에서 15세에서 64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딱 봐도 느껴지죠.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지는 보이십니다. 70년이 더 커요. 예, 70년이 더 큽니다. 됐어요? 이거는 140분의 얼마? 100이고 이거는 320분의 얼마일까? 요거는 2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큽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4번 답지는 X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0년이 더 크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확인.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갑권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에다 형광펜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뭐가 된 걸까? 분모가 된 거예요. 예, 분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다가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수급자 수 있죠? 요거 곱하기 100 때린 게 지금 밑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요 퍼센트. 요거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갑권역은 A지역과 B지역으로만 되어 있대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A지역이 4만 명이고 A가 4만 명이고 그 다음에 B지역이 2만 명이라고 지금 줬습니다. 바꿔 말하면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 이걸 내가 이제 풀어줄 건데 솔직히 1번, 2번, 3번, 4번을 지우다 보니까 정답이 5번이 나왔는데 5번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5번 풀이를 먼저 제가 잠깐만 하면요. 일단 갑권역은 A하고 B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A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4만이고 B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2만이거든요. 그러면 5번 답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갑권역에서 65세 이상 인구층. 그러면 갑권역은 요거 2개거든. 그럼 65세 이상 인구는 요거 더한 거예요. 즉 6만 명 중에서 의무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그러면 4만 명 중에서 A지역이 60%니까 2만 4천 명이죠. 이건 네가 해야 돼. 그 다음에 B지역의 경우는 지금 2만 명 중에서 80%니까 1만 6천 명이에요. 그러면 6만 분의 4만 곱하기 100이 이렇게 나옵니다. A지역 4만 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60%, 그러면 2만 4천 명. 그 다음에 2만 명 중에서 80%니까 1만 6천 명 되거든. 근데 A하고 B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갑권역이야. 그럼 그 2만 4천과 1만 6천을 더하면 이렇게 4만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비율이 66.7%가 약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5번 답지가 정답이거든. 근데 나는 요걸 보자마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뭔 말이냐면 지금 지역이 두 개 있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국민연금 얘기하는 겁니다. A하고 B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A가 얼마냐면 A가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60%예요. A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60%야. 그럼 B 지역은 지금 얼마가 나왔느냐? 80%가 나왔네. 80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봐. 60과 80의 중간이 얼마야? 70이지. 근데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B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보다 많죠. 많잖아요. 그러면 이 갑권역 전체에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여기에서 가운데서 이쪽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규모가 큰 집단으로. A 지역이 B 지역보다 인구 규모가 2배잖아. 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그러니까 요 70에서 70이라는 숫자에서 이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규모가 더 큰 집단의 전체 값은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어차피 70 미만이에요. 이 계산 안 해도. 그 정도면 5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내 말 이해가 돼? 아니 여기가 65세 이상 인구, 여기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집단의 규모가 큰 집단이 결국은 전체 값이 그 전체의 비율이 그쪽으로 가까워진다니까. 그러면 60과 80의 중간이 70인데 이게 70이 나왔다는 건 만약에 전체가 갑권역 전체가 70이면 A 지역 65세 이상 인구와 B 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B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보다 2배라고 했잖아. 그러면 70보다 A 지역 비율에 가까워지는 게 전체 비율이라고. 계산 안 해도 어차피 70 미만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풀었든 상관은 없는데 요 시선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1번 답부터 가볼게요. 이건 그냥 단순히 계산이야.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B지역의 A지역보다 많다.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B지역. 바로 그 옆에다 메모할게. B지역은 2만 명 중에서 그쵸? 국민연금 수급자가 80%입니다. 그럼 B는 1만 6천 명입니다. A지역은 아까 해놨죠? 2만 4천 명입니다. 아까 이거 할 때 얘기했잖아. 요거 할 때요. 예. 그래서 1번 답지는 틀렸고 2번 기초연금 수급자 똑같은 작업하는 겁니다. 똑같은 작업. 그러면 지금 A하고 B가 물어봤죠. A는 4만 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40%야. 기초연금 숫자 40%입니다. 그럼 4만 명 중에 40%니까 1만 6천 명입니다. B지역은요. 2만 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30%입니다. 그러면 6천 명입니다. 그러면 2번 답지가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왜? 얘는 얘 2배를 넘어요. 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65세 이상 인구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인데 이건 그냥 보는 거야. 비율이니까 그대로 보는 건데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그러면 지금 A 비율이 60%고 그 다음에 B의 비율이 80%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B가 더 큽니다. 3번 X고요. 4번 답지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이게 70%냐라고 질문했는데 이것도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야. 직접 해보시든지 계산 안 해도 나와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자, 봐. 직접 계산할 거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갑권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이니까 요거 2개 합친 6만이야. 자, 5번 답지 풀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 선별적 복지 이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건 기초연금이에요. 그럼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수급자 수는 얘랑 얘야. 2번 답지에서 확인 안 왔다고요. 그럼 더하시면 2만 2천 명이 나와요. 이거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얘를 계산하잖아. 그럼 얼마 나오냐? 내가 미리 해놨거든요. 36.7인가 뭐씩인가 나와요. 근데 이거 어차피 70 안 나와. 왜?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세요. 똑같아.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B가 더 작네. B가 있고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B가 얼마 나왔어? 몇 프로예요? 30%입니다. 얘가 30입니다. 기초연금. 그 다음에 A가 얼마예요? 40입니다. 됐죠? 그러면 봐. 30이랑 40인데 갑권역은 2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 센터 값이 얼마냐? 얘 센터 값이 35입니다. 35죠?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A가 B의 2배라고 했잖아. 이거 정확히 계산도 되는데 뭐 그건 하지 말고. 예, 근데 A가 B의 2배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값보다 전체 갑권역 전체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A 지역 쪽에 가까워진다고. 쉽게 말하면 1로 붙는단 말이야. 이게 갑권역 전체, 이게 갑권역 전체 무슨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확인했잖아. 이쪽에 붙는다며 35보다 큰 거 아니야. 35보다 크죠? 36.7이잖아. 해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시선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 안 줘요. 그냥 A가 B의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A가 B의 2배다라고 줘버립니다. 정확한 숫자를 안 준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요런 추론도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시선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답지는 X다. 이렇게 하시고 정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나머지 또 개념 문제는 제가 다음에서 또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